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2세의 나이에 학력도 없이 막노동만 하던 한 어르신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단 1년 만에 연 1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완전한 인생 역전을 이룬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무기는 단 하나, 바로 40년간 닦아온 운전 실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2023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그곳에서 62세의 박춘배 어르신은 오늘도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고 허리를 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40년 가까이 반복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박춘배 어르신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6살이던 해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안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춘배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가방 대신 작업복을, 교과서 대신 삽과 망치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반 친구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었으니까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학력이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막노동이라는 굴레에 묶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항만에서 그는 늘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도맡았습니다. 기술직으로 가는 길은 애초에 막혀 있었습니다. 학력 때문이었습니다. 20대에는 힘이 넘쳐 하루 12시간도 견뎠습니다. 30대에는 가족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40대에는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었을 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무거운 자재를 들 때마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자식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으로 다 나갔고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매달 받는 65만 원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조차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일당 15만 원, 한 달에 20일을 일하면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중 월세 7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60 넘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현장에서도 할아버지 이거 무거우니까 젊은 애들한테 시키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배려인지 무시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상실감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일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허무함,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비단 박춘배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60대, 70대 시니어들이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생계를 위해 70대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박춘배 어르신에게도 작은 낙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전이었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그는 전국 곳곳의 현장을 따라다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운전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운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트럭의 운전대를 잡을 때만큼은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때 그는 막노동꾼이 아닌 한 명의 자유로운 운전자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전국을 누비다 보니 그는 어느새 도로의 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른 길은 물론이고 막히지 않는 샛길까지 손금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지방 국도의 미묘한 커브길, 비가 올 때 미끄러운 구간, 겨울철 눈이 쌓이기 쉬운 고갯길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방대한 도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것을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힌 것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작업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가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은 운전을 정말 잘하시잖아요. 차를 거의 자기 몸처럼 다루시는데 그걸로 뭔가 해보시지 그래요? 이 막노동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 말은 박춘배 어르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운전 능력이 사실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기술이자 자산이라는 것을요. 그래, 나한테도 뭔가 있구나.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있잖아. 그날 밤 박춘배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택시 기사? 대리운전? 화물차 기사?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한 차별점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경험에서 오는 신뢰였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무사고 경력, 그리고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련함. 이것이 바로 젊은 운전자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만의 경쟁력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박춘배 어르신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40년간 해오던 막노동을 그만두고 운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62세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그냥 지금처럼 하던 일이나 계속하세요. 하지만 어르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몸이 버틸 수 없기 전에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 조사였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창업 관련 책을 빌려 읽었고 유튜브로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서툴게 다루던 그였지만 며칠 밤을 새워가며 디지털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사업 아이템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시니어 맞춤형 프리미엄 장거리 운송 대행 서비스였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정확했습니다. 요즘 젊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짧은 거리의 빠른 회전을 선호합니다. 콜을 많이 받아서 단시간에 수익을 올리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반면 장거리 운전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피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의 장거리 운전이나 지방 외곽 지역으로의 운송은 더욱 외면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틈새 시장에 엄청난 수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차를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젊은 기사보다는 경험 많고 책임감 있는 운전자를 원하죠. 박춘배 어르신은 이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타깃 고객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바로 60대 이상의 시니어 고객과 고가의 물품을 운송해야 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보다 안전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박춘배 어르신의 40년 무사고 경력은 바로 이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실행 계획은 지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낡은 1톤 트럭을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외관을 새로 도색하고 내부를 청소하고 엔진을 점검받았습니다. 총 비용은 약 150만 원.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박춘배의 안전운송 대행, 40년 무사고 경력, 새벽. 장거리 전문 믿고 맡기는 운송 서비스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지역 커뮤니티를 공략했습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부동산 중개소, 소형 마트를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40년간 전국을 누볐고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으며 새벽 장거리 운전도 문제 없다는 것을요. 특히 시니어 고객들에게는 제가 어르신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라고 말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단 한 건의 의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조급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명함을 돌렸고 작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첫 번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68세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버스나 기차로는 몸이 불편해서 힘들고 자식들은 바빠서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부르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박춘배 어르신은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새벽 5시에 할머니 댁 앞으로 차를 가져갔고 짐을 실어드리고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좌석을 세팅했습니다. 운전 중에는 과속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했으며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도 다녀오실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강릉 병원에 도착해서는 짐을 내려드리고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서울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총 왕복 10시간의 운행이었고 요금은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아이고 기사님 덕분에 편하게 병원 다녀왔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너무 빨리 달려서 무서웠는데 기사님은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 할머니는 자신이 다니는 경로당 친구들에게 박춘배 어르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의뢰는 중소 자영업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급하게 샘플 제품을 운송해야 하는데 택배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퀵서비스는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박춘배 어르신은 합리적인 가격에 당일 배송을 약속했고 실제로 제 시간에 안전하게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그 자영업자는 앞으로 장거리 운송은 전부 기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박춘배 어르신의 스케줄은 빡빡하게 채워졌습니다. 주 5일 하루 12건의 장거리 운송 의뢰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한 건당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제하고도 월 순수익 25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막노동을 할 때는 한 달 300만 원을 벌어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많았는데 이제는 250만 원을 벌면서도 몸은 훨씬 편했고 병원에 갈 일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장 감독에게 지시를 받는 막노동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객과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춘배 사장님이었습니다. 고객들은 그를 존중했고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재계약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저는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학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경험과 기술이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있잖아요. 박춘배 어르신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월 25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증명이었고, 학력이 없어도 경험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2024년 4월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춘배 어르신은 평소처럼 장거리 운송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월 2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혹시 장거리 운송 대행하시는 박춘배 기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인천에 사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형 캠핑카를 구매했는데요. 판매처가 경남 창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가져올 자신이 없어서요. 혹시 대신 운전해서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형 캠핑카 운송. 박춘배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40년간 온갖 차를 운전해 봤지만 대형 캠핑카는 처음이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나 소형 트럭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와 무게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기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영역이었고 만약 성공한다면 더 큰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캠핑카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7m급 대형입니다. 총 중량이 3.5톤 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차량을 확인해 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창원까지 가시는 교통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박춘배 어르신은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캠핑카 판매 대리점에 도착해서 실물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40년 운전 경력의 집대성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차량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운전을 해봤습니다. 핸들의 감각, 브레이크의 반응, 차체의 흔들림.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는 금방 적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객 김성호 씨는 기뻐했습니다. 사실 그는 여러 대리운전 업체에 문의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제시받았습니다. 대형 특수 차량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젊은 기사들이 기피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춘배 어르신은 40년 무사고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수락했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창원에서 인천까지 총 450km 거리에 1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40년 무사고라는 경력을 보니 믿음이 가네요. 다음 날 새벽 박춘배 어르신은 대형 캠핑카의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량은 낮게 울리는 엔진음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차체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새벽 5시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차선 변경 하나하나, 커브길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대형 차량은 관성이 크기 때문에 급제동이나 급회전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움직임을 여유 있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창원에서 인천까지 약 6시간의 여정. 박춘배 어르신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운행을 마쳤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차량을 점검하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마침내 인천 고객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성호 씨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캠핑카에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가져다 주셨네요. 젊은 기사들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해내시다니. 40년 운전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빠른 것보다 안전한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김성호 씨는 약속한 100만 원에 추가로 20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속한 캠핑카 동호회에 박춘배 어르신을 특수 차량 전문 운송 대행인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춘배 어르신 인생의 결정적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일주일 후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연달아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캠핑카를 가져와 달라고 했고, 누구는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RV카를 운송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춘배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고가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시장은 경쟁자가 거의 없는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왜 젊은 기사들은 이 시장을 기피할까요? 첫째, 위험 부담이 큽니다. 대형 특수 차량은 운전 난이도가 높고 만약 사고가 나면 배상액이 천문학적입니다. 둘째,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한 건만 처리하는 것보다 짧은 거리를 여러 건 도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 시각입니다. 특수 운송은 한 건당 수익이 일반 운송의 3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장의 고객들은 가격보다 신뢰를 중시합니다. 박춘배 어르신의 40년 무사고 경력과 세심한 서비스는 바로 이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고객들은 그에게 비싼 돈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중한 캠핑카 수천만 원짜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박춘배 어르신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만에 그는 특수 차량 운송 7건을 처리했습니다. 평균 한 건당 150만 원의 수익, 총 1,05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하고도 순수익 7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막노동을 할 때 한 달에 버는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훨씬 덜 힘들었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박춘배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막노동꾼 박춘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수 차량 운송 전문가 박춘배 사장님이었습니다. 입소문은 캠핑카 동호회를 넘어 클래식카 수집가 모임, 수입차 동호회, 심지어 건설 중장비 운송 업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다루는 차량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7m급 대형 캠핑카는 기본이고 1950년대 클래식카, 수억 원대의 슈퍼카, 농업용 대형 트랙터, 심지어 이동식 푸드트럭까지. 일반 기사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특수 차량들을 그는 거뜬히 운송해냈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침착함과 차량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40년간 온갖 현장을 누비며 갖가지 차량을 다뤄본 그는 차량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노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오직 경험으로만 습득할 수 있는 암묵지였습니다. 고객들은 이 점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춘배 어르신에게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춘배 어르신은 시대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고객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디지털 마케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유튜브 제작 강의를 들었고 젊은 청년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첫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62세 특수 차량 운송 기사의 하루, 대형 캠핑카 안전 운송 과정 전격 공개. 영상은 간단했습니다. 그가 캠핑카를 인수받는 순간부터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전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별한 편집 기술이나 화려한 연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62세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프로페셔널 하시네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들이 쏟아졌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1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을 본 고객들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연락드립니다. 제가 제주도에 빈티지카를 구매했는데 본토로 가져와야 해서요. 기사님께 꼭 맡기고 싶습니다. 박춘배 어르신의 유튜브 채널은 급성장했습니다. 그는 매주 12개의 영상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특수 차량 운송 과정뿐만 아니라 안전운전 노하우, 차량 관리 팁, 그리고 62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섰고 광고 수익도 쏠쏠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튜브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수익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춘배 어르신의 영상은 시니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많은 기업들이 그에게 협찬을 제안했습니다. 자동차 용품 회사, 보험사, 캠핑카 제조사 등이 그의 채널에 광고를 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채널이 타깃 고객층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박춘배 어르신이 달성한 놀라운 성과입니다. 특수 차량 운송 사업 매출 2억 원, 월 평균 12건, 건당 평균 140만 원. 유튜브 광고 수익 및 협찬 4천만 원. 총 매출 2억 4천만 원. 차량 유지비,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4천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기타 경비 2천만 원. 총 비용 6천만 원. 순수익 1억 8천만 원. 62세의 나이에 고졸 학력도 없이 단지 40년간 쌓아온 운전 경험 하나로 연 순수익 1억 8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 역전의 완성이었고 자기 회복과 존엄성 회복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박춘배 어르신은 이제 새벽 4시에 막노동 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 컨테이너를 개조한 공간에서 예약 스케줄을 관리하고 고객들과 소통하고 영상을 편집합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지시를 받는 노동자가 아닌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당당한 CEO입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같은 처지의 시니어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시니어들이 함께 잘 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박춘배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학력보다 경험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2025년 봄, 박춘배 어르신은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미 성공하셨는데 왜 굳이 검정고시를 보십니까? 필요도 없잖아요. 하지만 어르신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학력 때문에 주눅 들어 살았습니다. 그 상처를 제 스스로 치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해내면 다른 시니어분들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62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넘게 손에서 놓았던 책을 다시 펼쳐야 했고 젊은이들과 함께 시험장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2025년 4월 박춘배 어르신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학력 콤플렉스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춘배 어르신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공 경험을 시스템화해서 같은 처지의 시니어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특수운송 시장은 사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영역이며 많은 시니어들이 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창업 아이템이라는 것을요. 2025년 여름 박춘배 어르신은 시니어 프리미엄 운송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운전 경력은 있지만 사업 방법을 모르는 시니어들을 위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1주차 특수운송 시장 이해 및 고객 타깃팅 전략 2주차 안전운전 고급 기술 및 특수 차량 핸들링 3주차 디지털 마케팅 기초 스마트폰 활용 SNS 홍보 4주차 고객 응대 및 계약서 작성 실무 5주차 사업자 등록 및 세무 관리 기초 초기 투자 비용 가이드 차량 정비 및 클리닝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명함 및 홍보물 제작 30만 원, 스마트폰 및 기본 장비 50만 원, 예비 운영 자금 200만 원, 총 400만 원 이하의 소자본 창업 가능. 수익 모델 단계별 설정 1단계 첫 3개월 일반 장거리 운송으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목표. 2단계 3개월에서 6개월 특수 운송 영역 진입으로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목표. 3단계 6개월 이후 고객 포트폴리오 확보 및 프리미엄 서비스 정착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가능. 박춘배 어르신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를 조합원들과 공유했고, 처음 시작하는 시니어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동행하여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시니어 창업의 성공 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했습니다. 조합이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25명의 시니어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60세, 대부분 막노동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온 분들이었습니다.
박춘배 어르신은 그들 하나하나를 자신의 형제 자매처럼 챙겼습니다. 조합원들 중 일부는 이미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니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시니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박춘배 어르신의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수운송시장에서 시니어가 가진 경쟁력은 분명합니다. 첫째, 오랜 운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안정성과 신뢰성. 둘째, 급하지 않고 차분한 성품. 셋째, 책임감과 성실함. 이 모든 것이 고가 자산을 다루는 특수운송시장에서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그것을 압도합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도 엮었습니다. 제목은 62세 운전대 하나로 인생 역전하다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시니어 독자들로부터 감동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어르신에게 더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박춘배 어르신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노동의 고단함이 아닌 꿈을 향한 즐거운 분주함입니다. 오전에는 특수 차량 운송 스케줄을 소화하고 오후에는 조합 사무실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유튜브 영상을 편집합니다. 주말에는 검정고시 이후 시작한 평생교육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의미 있는 가치 창출과 사회 기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박춘배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의 모든 시니어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은 반드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6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운전대를 잡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요. 2025년 현재 박춘배 어르신은 64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특수 차량을 운송하고 후배 시니어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운전하는 고급 캠핑카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니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막노동 현장에서 무거운 벽돌을 나르던 그 손이 이제는 수천만 원짜리 캠핑카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고된 현장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강연장으로, 교육장으로,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력 콤플렉스로 평생을 주눅들어 살던 그가 이제는 수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박춘배 어르신의 무기는 특별한 재능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40년간 묵묵히 쌓아온 운전 경험,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분명 숨어 있는 금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떼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는 신뢰이고 경험이고 자산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힘차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박춘배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2세, 학력도 없고 평생 막노동만 하던 한 어르신이 단 1년 만에 연 순수익 1억 8천만 원을 달성하고 이제는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는 신뢰와 경험이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둘째,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실전 경험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셋째,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꿉니다. 박춘배 어르신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넷째, 당신의 성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누고 전할 때 진정한 가치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